일진은 따로 있고. 일진? 아니 그 이게 아니, 그 일진 일진 말고 아니고. 8분응선까지는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 하나 하지 않더라고요. 8분응선. 8분응선. 저도 그건 모릅니다. 우왕재님 강의 어땠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좀? 공대가 아닌 사람으로서 문송해가지고 좀 그냥 공대다. 난 아주 쉽던데. 오. 아니 이거 문과생도 이해할 수 있게 책도 썼더만 맞아. 읽을만 하더라고. 우왕재님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투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 집중이 좀 안 집중이 됐다. 안 됐어? 잘 안 되더라고. 나는 빵빵 들어오던데. 내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질문했잖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빡빡 들어오던데. 왜냐하면 장기 계약도 요새 이제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에서 구조적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장기 계약이거든. LTA. LTA라고 그러대. 길게는 3년에서 5년씩 5년. 하는데 네. 물량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응. 가격은 지금 10,000원인데 이게 3개월마다 가격 변동이 있으면 이게 3,000원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지. 그러면 일단은 가격이 떨어지면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경기에 맞춰서 이렇게 네. 조절한다는 거. 이게 그러면은 아.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는 3년 딱 계약해가지고 야 10,000원에 공급하면 이거는 논하는 장사지. 근데 3개월마다 이제 가격 변동을 봐서 지금은 가격이 떨어졌어. 그럼 5,000원으로 낮추자.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거지. 사실 그런 거잖아. 그게 또 반면에 가격이 더 높아지면 더 높이는 거고. 또 높이는 거. 그런 약간 거지. 자율계약 같은 느낌. 그렇지. 업황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마냥 그냥 장기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구조적 변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제미나이 얘기했잖아.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AI를 채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 영업이익으로 설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 설비 투자가 아니다. 근데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디서 빚을 내거나 일반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자금을 끌어들여가지고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잖아. 오히려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은 것 같아요. 막 얘기하시다가 부장님이 약간 정리해주는 타임. 내가 정리해준 타임. 네, 정리해줬던 게 훨씬 더 들어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니 뭐 그렇지 그렇긴 하지. 그러니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뭔가 그게 제일 그렇지. 사람들 요즘 많이 궁금한 거 이게 지금이냐, 지금 사도 되냐? 지금 사도 사람들이 되냐. 많이 얘기하거든. 맞아요. 여전히 얘기해. 맞아, 많이 물어봐요. 이선엽 대표는 제가 1년 전부터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된다라는 거였고 맞아. 우왕재는 조금 보수적으로 장기 투자라고 하면 조금 나는 조금 주저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보유 했잖아. 기간을 버스 짧게. 떠났다. 네, 근데 그거. 수익률을 조금 뭐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면서 투자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뭐 오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아니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게 우리가 삼전이 5만 원이었을 때 지금 30만 원 다 9만 됐잖아. 얼마. 30만 원. 그럼 6배 올랐잖아. 이게 지금 30만 원이야. 그러면 뭐 목표가까지는 안 간다고 하지만 뭐 노무라에서 제시한 59만 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2배가 안 되잖아. 상승의 여지가 그렇게 높아. 물론 그 이후에 계속 올라갈 수는 있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한 8분응선까지는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나 하지 않나? 8분 이게 이제 예측하다가 이제 망하는 경우라고. 8분응선. 8분응선. 저도 그건 모릅니다. 그런 거 몰라? 네. 산이 있어. 무슨 산? 그러니까 이제 꼭대기까지 해갖고 어. 10분할 해. 그래서 8분응선까지 왔다 그러면 정상에서 한 80%까지 올라왔다. 그럼 이거는 10층 아파트면 8층까지 갔다는 그렇지. 거네. 그러니까. 그럼 아파트로 얘기해 주시는 게 낫지 몰랐어? 않을까요? 몰랐어? 아니, 그러니까 능선이 능선이. 그건 아니지만 산 고등학교 때 네. 국어 공부를 진짜 국어 선생님 누구였어 도대체? 내가 이런 얘기 후배들한테 하면 후배들이 눈을 불알이 돼. 왜요? 야 네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 막 이러면서. 국어 선생. 캡이라는 게 경찰 기자 중에 이제 총괄하는 제일 사람을 높은 캡이라고 사람? 해. 높은 사람? 근데 캡이 누구였어 그러면 그것까지 알려고. 엄청 기분 나빠하더라고. 근데 그 관계랑 약간 선생님이랑은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아니 이제 캡이 이제 경찰 기자들을 총괄하면서 많이 가르치는 역할을 하거든. 사수 같은 느낌이잖아. 사수는 따로 있고. 그래요? 일진은 따로 있고. 일진?
아니 그 이게 펜은 아니 그 읽지 일진 말고 아니고 그 일진 아니고. 펜은 읽지 말고 일진, 이진 이렇게 삼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어떤 출입처의 제일 선배를 일진,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애가 이진, 그 밑에 삼진 이렇게. 어쨌든 쭉 여기 나와. 거꾸로 내려오는 건 맞네요. 일찍이지. 그 위에 팀장이 캡인 거지. 과거에는 이제 그 언론사의 스피릿을 보려면 사회부를 가야 된다. 사회부에서도 우리 이제 기동팀, 범죄. 기동수사자의 뭐 이런 거. 기동수사대 막 그렇지. 그런 거. 완전 좋아요. 갑자기 설레시나요? 너무 좋아요. CSI 막 나는 이런 캡을 거. 못 해봤어. 나캡 못 해봤네. 아, 내가 사회부에서 그렇게 있었는데. 이거. 다른 얘기긴 한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 진짜 그 현장에 범죄 현장 막 나가시는 거야? 기자들이 범죄 현장에 나가냐고? 뭐 그런 거 취재. 취재하러 가긴 가지. 막피 있고 막 이런 거 진짜. 그런데 못 들어가지. 포토라인이. 나는 근데 옛날에 미제 사건이 벌어진데 형사 과정에 같이 한번 가본 적이 있어. 네, 동생 한번 같이 가보세 그래가지고 이게 이거 뭐 사투리인데. 그 형님도 전라도? 콜로라도였어. 콜로라도. 그래가지고 콜로라도. 이제 그때 영등포였는데 영등포 조선족 뭐 이 살해당한 현장이었는데 가가지고 이제 약간 학고방 같은 아주 좁은 방에서 살해당했는데 그걸 이제 못 잡았어. 근데 영등포나 물레동 이런 쪽은 중국 그 조선족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무서워. 그분들은 출국해버리면 되니까 나가. 그런 미제 사건들이 꽤 있었거든. 그래서 나도 좀 가봤지. 지금 약간 영화 범죄도시. 갑자기 인천에서 주식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할부 인천에서 문래도까지. 범죄로 가는 거야. 이게 이제 거시경제, 그러니까 금리, 금리. 인플레, 물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했어서 이런 우려 때문에 반도체주가 갈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황제는 그런 우려들이 분명히 있고 그게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증시에서는 그런 실물 경제와 주가는 조금 달리 가는 분위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꼭 진짜 나도 좀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게 가면서 조금씩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일본 국채금리나 미국 국채금리, 우리 국채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휘청하는지 알아? 몰라? 뭐 원재료 같은 거를 그런 달러로 사거나 뭐 이래서 그런 느낌적인 느낌? 느낌적인 느낌. 항상 느낌으로만 얘기. 이게 보면 금리, 물가 우리 항상 공부하지만 금리, 물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돼. 여기까지.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건 알지? 네.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건 알지? 네. 원래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건 알지? 지금 물가가 왜 올라? 전쟁 나서. 전쟁. 그래 중동 전쟁 때문에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오르고 있잖아. 그 유가 관련된 모든 게 이제 관련돼서 상품들이 다 오르고 있기 뭐 플라스틱이나 뭐 때문에 물가가 이렇게. 지금 오르고 있다고. 그래서 일본 생산자 물가도 올랐어. 소비자 물가 있고 생산자 물가가 있어. 일단 생산하는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물가가 생산자 물가고 이제 이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일정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도 또 반영이 된단 말이야. 그럼 그 생산자가 혹시 원자재 물가를 말씀하시는 그렇지. 아. 그럼 그러면 원자재 그거 어쨌든- 물가라고 하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일본 생산자 물가가 올랐어. 그러면 이제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들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제1 목표거든.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금리를 낮춘다. 금리를 왜 낮춰? 높인다. 금리를 왜 높여? 왜 금리를 높이면 물가가 안정될까? 금리를 낮추는 건가? 나는 반대였던 것 같아. 나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사지 말자. 물건을? 금리라는 거는 돈의 어떤 그래 그 수익률인 돌고 거잖아. 도는 요거라고 그랬는데 낮춰야 그렇지.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반대였어요. 그래, 낮춰야 반대였던 돼. 거 기억이 나는데. 물가가 올랐어. 응. 그러면 시중에 이만큼의 돈이 풀려 있어. 이게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잖아. 이 시중에 풀려있던 돈들이 이렇게 쏙 들어가죠. 빠져간다고. 금융권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 거 아니야. 왜냐하면 물건이 있어. 이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물건값은 오를 수밖에 없잖아. 맞아요.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요. 적어. 그러면 이 물건값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시중 유동성하고 관계가 관련이 있다는 있는 거야. 거. 그러니까 시중 유동성을 금리를 올려가지고 빨아들이는 거지. 그럼 맞네. 결국 안 사게 하는 게 맞네. 그렇지, 안 사게 하는 거지. 안 사게 하는 거네. 그리고 이제 금리를 올려버리면 흔히 이제 대출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게 대출을 안 할 거 아니야. 네.
그럼 대출을 안 하게 되면 이 원래 대출 받았고 시중에 풀려야 되는 돈들이 안 풀리는 거잖아. 결국에는 시중 유동성하고 관련 있는 거야. 오케이? 조금 어렵다. 조금 어려워? 네. 고등학교 때 배워. 고등학교 때 배웠다고요? 고등학교 사회 선생님 누구였어? 어? 사회를 들었나? 이런 상황인 거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소비자 물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지금 올려야 되는 상황이야. 먼저 눈치채는 거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채권 금리라는 게 먼저 오르는 거야.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예적금 금리도 올라가지만 대출 금리도 같이 그렇지. 올라가는 대출 금리도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딱 들었을 때는 대출 금리까지 올라가니까 좀 부정적인 생각이 좀 들잖아. 금리 올라가면 좋을 사람이 별로 없지. 그쵸. 없어. 그러면 약간 이건 약간 협박하는 거. 물가가 오른다는 건 이제 인플레가 일어난다는 거잖아. 인플레가 일어난다는 건 한마디로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 이런 구조를 알아야 돼.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 같다 그러면 채권 금리는 먼저 움직여. 채권 금리라는 건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나 뭐 신용대출이나 이것과 연관돼 있는 금리야.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거든. 국채라는 건. 사채, 회사채는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그거까지는 알아. 알지? 네, 그건 알아. 너한테 얼마만큼의 금리를 지급해 줄게 그러면서 발행을 하고 발행한 걸 산 사람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운용을 하는 거잖아. 그럼 채권 되게 중요하네. 채권이 어려운데 이제 경제 공부를 하려면 알아야 돼. 우리도 흔히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뭔가 쿠폰을 발행을 한다. 예를 쿠폰을 들어? 준다. 예를 고유가 지원금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돈을 조달을 하냐면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국채를 대출이네. 발행하면은 한 1,000억을 끌어들여. 그래가지고 그 재원으로 국민들한테 뿌려주는 거야. 그럼 대출 받아서 주는 거예요? 일종의 대출이지. 일종의 채무지, 채무. 결국에는 빚을 져가지고 땡겨가지고 쏘아주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진다고. 네, 그러니까. 그렇지. 전체적인 그 우리나라의 그 재정이 안 좋은 거잖아. 좀 더 얘기를 하자면 국가가 이제 소비가 이제 침체돼 있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경력 거지. 차원에서?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난 발생할 좀- 수도 있겠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국채 금리는 시중 금리와 연동돼 있고 국채 금리가 오르면 시중 금리, 우리 주담대나 신용대출 금리는 먼저 오르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고 그래. 국채금리는 올라 있고 시중금리도 이미 올라 있다는 거지. 이미 올라 있다는 거지. 그걸 다 선반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채금리가 올랐다는 건 물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 그러면 인플레 우려가 있다. 결국에는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게 되면 대출 금리도 오른다. 대출 금리도 오르고. 그러면 이제 빅테크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3%로 대출 받았다고 그러면 5% 올랐다고 그러면 이자가 많이 나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깊게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데 미 국채금리가 우리나라랑 뭔 상관이야. 뭐 일본 국채금리가 뭔 상관이야.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돈 벌기 어렵다. 그래도 우리가 알아가니까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로 조금씩. 그러니까 조금씩 인플레까지 왔다. PER과 PBR도 우리 주가 순위. 수십 번 얘기했지만 EPS? 아직도 그냥 가물가물하잖아. 바로는 연결해서 좀 나오긴 했는데 어느 정도 그래 감은 어느 정도 왔다. 이제 알게 됐잖아. 뭐 PER은 순이익 대비 순이익 대비. 주가가 EPS. 얼마 정도 되냐. EPS 주당 순이익. 주당 순위. 그렇지.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만. 야, 좋고. 요 PBR은 여기까지 자산 더 가면 대비 안 돼. 주가가 얼마나 되느냐. 그쵸. 우리 이 정도 이제 알았잖아. 더 이상- EPS가 뭔데? 주당 순위. 주당 순위. 무슨 약자인데? 진짜. 가운데가 퍼. 어? P는 퍼 아니에요? 그렇지. earning per shares. 어려운 단어 아니었어. 요새 스벅에 사람이 없다며? 봤더니 3명밖에 없더라고요. 맨날 꽉 차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저기 그 부분 때문에 그 그런 게 탱크데이 아닐까. 마케팅 논란 때문에 그러던가. 네네. 마케팅이 좀 잘못되긴 했죠. 5.18 민주화 운동 폄훼했다고 그래가지고 5.18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전두환. 그건 안 해. 영화 때문에. 영화 뭐? 서울에. 그거 아니에요? 서울의 봄? 근데 그 이후에 서울의 봄은 5.18 정- 광주 민주화 정부하고. 항쟁 직전 얘기야. 택시 운전사 들어봤어? 네 택시 봤습니다. 운전사.
영화? 송강호 송강호. 배우님 나온. 네. 그게 5.18과 관련된 거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 날 어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살해당했잖아요. 12.16 사태. 12.16 사태.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그러면 독재는 끝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서울의 봄이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민주주의가 오는가라는 어떤 희망이 가득 찼던 때가 있었어. 근데 12월 12일 날 전두환과 그 일당들이 12.12 사태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장악을 한 거지. 그리고 비상계엄을 내렸고 그래서 거기에 맞서서 광주 시민들이 그 민주화 운동을 벌인 거지. 근데 이제 전두환 신군부가 계엄군을 내려보내가지고 사륙을 한 거지. 나 고등학교 다닐 때 터미널 가면 5.18 때 있었던 그 촬영된 것들을 비디오 테이프로 해가지고 팔았었어. 그때 막 찍혔던 사진들 막 이렇게 진짜 못 봐. 어떻게 이렇게 사람으로서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나 역사적인 맥락을 모르는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이분들이 겪었을 고통과 이 아픔을 알면 이걸 그치. 마케팅에 그런 식으로 쓸 수는 없는 거지. 그치. 잘못했다.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역사 공부를 합시다. 또 알 건 알아야 되니까. 알 건 알아야 돼. 아니 그리고 이게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러잖아. 아. 근데 주식의 역사도 반복되거든. 약간의 변형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이게 반복된다고. 그러면 이제 과거에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그거잖아. 과거를 배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뭘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됐나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도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이 사이클에서 내가 이 투자를 했는데 어떤 게 잘못돼서 손실을 봤지? 그러면 이제 다음 사이클이 왔을 때 준비를 했을 때 이때는 이런 걸 보완해 가지고 수익을 얻어야 되겠다. 중동 전쟁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판단을 할 때도 결국에는 과거의 전쟁이 그러면 주식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느냐 그래갖고 염승환 기사가 그때 얘기했었잖아. 전쟁 터져봐야 20일밖에 안 간다. 길게 안 평균적으로. 간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 6개월 갔지만 근데 이것과는 좀 다르게 이거는 좀 한 달 내에 끝날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한 달로 끝났잖아. 데이터를 쌓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주식도 승리할 수 있다. 역사를 배우면 이렇게 된다 이거지. 제일 많이 요즘에 물어보는 게 많이는 없어. 더 사기도 뭐하고 빼기도 뭐하고 지금 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내가 보기에는 그거 가지고 있다가 적당한 때 팔아서 삼겹살이나 한번 아니면 뭐 소고기 한번 사 먹으면 끝나지 않을까? 그래도 솔직히 남긴 많이 남은 거지.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적금 드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음. 근데 이제 또 못 나오는 거지. 지금 뭐 한 수천 있어 그래가지고 본인이 공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그쵸. 힘들 것 같고 항상 얘기하잖아 ETF 하라고. 그래서 ETF 샀습니다. ETF. 그리고 아빠가. 내가 보니까 자꾸 오를 때 손을 가. 오를 때. 빠질 때 사야 되는데 빠질 때. 떨어질 때 사라. 그러니까 빠질 때 사야 되는데 자꾸 오를 때 손이 가려고 그래갖고 이거 근데 떨어질 때는 내가 사고 더 떨어질까 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있고 자기가 공부가 돼 있으면 떨어질 때마다 사겠지. 그렇지? 우리 공부를 합시다. 그리고 역사 공부를 합시다. 과거의 사를 통해서 미래를 우리가 예측은 안 하더라도 미래를 판단하는 교보제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응이다. 네. 오늘도 역시 공부합시다. 공부합시다.